만약 여러분이 아직 자산 형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다가올 5년이 사실상 마지막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거든요. AI는 단순히 몇몇 직업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부와 생산성을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팀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몇 명이면 충분해졌고, 지금은 한 사람이 회사 단위의 일을 처리하는 것조차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만들고 인프라를 지배하며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기업들의 지분입니다. 바로 그 지분의 집합체가 QQQ, 그리고 그 흐름을 극대화하는 QLD TQQQ입니다. 이 변화는 기업 구조부터 먼저 흔들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팀 단위로 축소되고, 팀 단위는 이제 개인 단위로 내려오고 있죠. 메타는 현재 수준의 AI만으로도 한 명의 직원이 과거 수십 명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는 앞으로 10년 안에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말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지만 그 과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원이 줄어들고 남은 소수의 직원과 AI가 수백 명의 몫을 해낸다면 그 막대한 이익은 도대체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익은 전부 그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QQQ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의 정석이라고 믿었던 경로들, 예를 들면 안정적인 직장이나 평범한 예적금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가치를 잃고 더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진짜 자산들은 점점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AI가 인간의 노동 가치를 급격히 낮추는 순간 경제에서 남는 유일한 원천은 소유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세상,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거의 무한히 찍어내는 세상,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조차 인간보다 수십 배 빠르게 일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체되는 세상입니다. 혹시 이런 미래를 너무 과장이라고 느낀다면 아직 주변 환경이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부를 대체하지 않으며 부를 증폭시킵니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식, 특히 QQQ 같은 나스닥 100 기술주를 소유하고 있다면 AI는 여러분의 자산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하지만 오직 임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AI는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이제 생산성이 곧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 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AI가 5년 안에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산, 즉 세상을 지배할 빅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무언가 만들어 두었는가입니다. 오히려 소유권과 부의 집중이 더 극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이익을 얻고, 시간을 팔아 일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보상과 더 치열한 경쟁에 놓이는 훨씬 선명한 양극화 경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AI를 받아들이고 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그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기회는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미루거나 나는 영향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AI를 활용하는 누군가에게 혹은 AI 기업 자체에게 완벽하게 대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너무 늦기 전에 흐름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모두가 쇼츠와 릴스, 틱톡을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 변화 중 하나를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 소비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통째로 사는 방법이 바로 QQQ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자산 격차를 완전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AI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오랜 시간 교육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는 거대한 자본가들만 누릴 수 있었던 부의 증식을 이제는 개인도 QQQ라는 도구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자본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5년 남짓입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QQQ만으로도 충분한 부를 유지하고 늘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매달 월급을 쪼개서 투자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QQQ의 연평균 수익률은 AI가 가져올 노동가치의 하락 속도를 따라잡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무기가 바로 QLD와 TQQQ입니다. 사람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도박이라고 비난합니다. 2배, 3배로 움직이는 QLD나 TQQQ는 언젠가 계좌를 녹여버릴 위험한 장난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끔찍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TQQQ는 반토막을 넘어 70%, 80%씩 폭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주식 계좌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진짜 위험인지, 아니면 내 노동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5년 뒤의 미래, 아무런 자본 수익 시스템 없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 진짜 위험인지 말입니다. AI 활용을 모르면 앞으로도 누군가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돈을 주고 사는 입장에 머물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AI 시대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택은 노동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소유자 쪽에 설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배우면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차이는 거기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AI를 쓰는 사람이냐, AI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과 그 인프라를 소유하는 사람이냐, 이 지점에서 넘어설 수 없는 격차가 생길 겁니다. 즉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군가의 플랫폼에서 임시로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할 것인가, 아니면 매달 10만원, 50만원이라도 QLD, 나 TQQQ를 사모으며 그 플랫폼들의 성장을 내 계좌로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유라고 하면 수십억짜리 부동산이나 번듯한 사업자 등록 같은 것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소유권은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쌓이고 반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산으로 남느냐는 것입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QQQ 한 주, QLD 한 주가 바로 그 작은 소유권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당장 수익이 꺾이고 파란불이 들어와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는 돌아가고 엔비디아의 칩은 불티나게 팔리며 사람들은 유튜브를 봅니다. 이 구조는 남습니다. 이 작은 주식 한 주가 AI 시대 여러분을 일회성 노동자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주의의 플레이어로 올려놓는 출발점이 됩니다. AI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AI는 일자리를 뺏는 존재가 아니라 그 AI를 지배하는 기업에 투자한 내 자본을 몇 배로 늘려주는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자산 구조도 없고 자본의 복리 효과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현금만 쥐고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기술 발전에 매일 가치를 갉아먹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항상 누군가의 시스템 안에서만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반대로 작더라도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고 QQQ를 소유하기 시작한 사람, 조금 더 용기를 내어 QLD와 TQQQ로 자본의 속도를 높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처음엔 그저 월급의 일부를 떼어 넣는 수준이지만 나중엔 그 자본이 스스로 일을 내서 내 월급보다 더 큰 돈을 벌어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더 싼 가격의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주식이라는 소유권이 가지는 진짜 힘입니다. 앞으로 5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기술혁명의 초기 단계이며 아직 주가의 모든 미래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았고 아직 평범한 개인이 적은 돈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TQQQ와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만든 영상을 소비하고 AI가 신기하다며 구경만 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다시 노동의 굴레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소수는 이 폭락의 시간을 QLD와 TQQQ의 수량을 모아가는 거대한 소유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죠. 이 격차는 지금 당장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 5년이 지나면 평생을 일해도 되돌릴 수 없는 잔혹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많아질 때까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단돈 몇만 원으로라도 불완전한 시작을 당장 해야 하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타이밍을 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바로 앞에 와 있고 부의 구조는 맹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변화에 그저 박수치는 관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변동성을 견뎌내며 QQQ, QLD, TQQQ라는 소유권을 쥔 플레이어로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이 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폭락장이 무섭냐 안 무섭냐, 레버리지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게임의 룰은 바뀌었고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팔며 남의 시스템 안에서만 영원히 경쟁할 것인지, 아니면 작더라도 내 자본이 스스로 굴러가는 거대한 나스닥의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처음부터 큰 돈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그릇에 맞게 QQQ로 시작해서 확신이 생기면 QLD로 넘어가고, 진정으로 시장의 피바람을 견딜 멘탈이 준비되었다면 TQQQ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월급 통장만 바라보며 이 황금 같은 5년을 흘려보내는 것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술의 발전 앞에 무기력한 소비자로 남아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폭락장에서 TQQQ를 매수하며 자본의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산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소유자의 길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